안녕하세요. 부모 코칭 노트 유선쌤입니다. 오늘은 영화 인문학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이슈와 양육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는 가끔 밤이 깊어지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곤 하는데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아직 딸아이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전 딸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 걱정이 앞섭니다. 아들은 늦어도 이렇게까지 불안하진 않아요. 유독 딸에게는 일찍 다녀라, 어두운 길로 다니지 마라,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유난스러워서일까요? 험한 뉴스가 쏟아지는 세상에서 내 아이를 지키고 싶은 생존 본능에 가까운 엄마의 마음이죠. 하지만 부모가 언제까지 아이를 쫓아다니며 위험을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피하는 것만이 정답일 수도 없고요. 오늘은 영화와 드라마 두 작품을 통해서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자기 삶의 주인으로 키울 것인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할 작품은 윤가은 감독의 영화 세계의 주인과 넷플릭스 드라마 당신이 죽였다입니다. 두 작품은 전혀 다른 얘기처럼 보이지만 공통으로 폭력의 구조와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잔인한 사회의 시선,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먼저 세계의 주인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 사회에 아주 민감한 환부를 건드리는데요. 성폭력 피해자에게 암묵적으로 적용되는 고정관념과 편견, 폭력성을 직시하게 합니다. 보통 미디어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방구석에 숨어서 울고 있거나 무기력하거나 평생을 고통 속에 갇혀 지내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모습을 진짜 피해자라고 규정짓곤 합니다. 하지만 영화의 주인공 이주인은 지속적인 친족 성폭력으로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자신의 현재가 과거 사건에 의해 규정되는 것을 거부해요. 여기서 드러나는 건 상처를 대상화하지 않으려는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상처와 고통의 서사를 요구하는 사회 앞에서 이 영화의 주인공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전시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내죠. 저는 여기서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요. 상처받지 않는 법만큼이나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은 상처받았을지라도 너는 절대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진실입니다. 어떤 일을 겪든 그 사건이 인생 전체를 삼키게 두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는 여전히 네 삶의 당당한 주인이라고 말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회복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갖는 것임을 저도 우리 부모님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작품은 넷플릭스 당신이 죽였다입니다. 이 드라마는 폭력의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인공 은수의 기억은 어두운 옷장 속에 멈춰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동생과 숨죽여 울던 그 옷장인데요. 그때 아이는 무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른이 된 후죠. 어른이 된 은수에게 은수가 근무하는 백화점 VIP 고객이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은수는 이를 외면하죠. 어린 시절 자신과 엄마에게 그토록 필요했던 구원의 손길을 힘을 가진 어른이 되어서는 타인에게 내밀지 않은 거예요. 은수는 뒤늦게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폭력 뒤에 숨은 자의 방관과 외면은 명백한 죄라는 사실을요.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쉽게 말해요. 네가 끊어내면 되잖아. 신고하면 되지. 하지만 폭력은 피해자에게 학습된 무기력을, 무력감을 심어주기 십상입니다. 일단 두려움이 각인되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힘을 잃게 되고요. 결국 드라마 속 또 다른 폭력의 피해자 희수는 남편을 죽입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이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연대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살인자가 돼서야 폭력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폭력을 멈추게 하는 힘은 피해자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의 관심과 개입에 있습니다.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해자 옆에 서게 될 수도 있어요. 연대하거나 살인자가 되거나죠.
이 메시지는 다소 과격해 보이지만 폭력 상황에서의 선택은 결국 둘 중 하나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역시 선택이며 피해자를 더 고립시키는 폭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구의 반은 여성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온갖 폭력의 위협 속에 살고 있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공포 속에서 늘 위험을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을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런 구조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모는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첫째, 폭력은 어떤 형태든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폭력에는 예외도 이유도 있을 수 없죠. 둘째,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과 동조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와 폭력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미리 연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은 피해자의 회복 방식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부모님도 아이가 속 시원히 말하지 않는다고 압박하지 마시고요. 회복은 본인의 속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딸에게는 주체성을 가르쳐 주세요. 위험하니까 무조건 숨어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존귀하며 네 삶을 지킬 힘이 네 안에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십시오. 피해자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그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단단한 마음 근육을 길러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대의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폭력 예방의 핵심입니다. 내 아이가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야말로 폭력의 고리를 끊는 시작입니다. 남성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공포가 실제한다는 것을 여성들은 압니다. 모쪼록 여성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세계의 주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세계가 여성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계의 주인과 당신이 죽였다는 꼭 한번 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